예, 2021년 광산 구정의 큰 방향 네 가지입니다. 우선 행복, 경제, 안전, 그리고 환경, 이렇게 네 가지 방향에서 광산구를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행복입니다. 행복은 구정 목표가 시민의 행복이고요. 이런 행복을 위해서 다양한 과정을 겪어왔는데, 특히 작년에는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연구해서 각 계층별, 지역별, 연령대별 정책이 필요한 것들을 발굴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2021년 광산 구정을 펼치겠다는 데이터 행정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민이 행복한 그런 광산 만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경제입니다. 경제는 코로나 위기로 특히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 다시 서기, 사장님 다시 서기 프로그램이 그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전입니다. 광산구는 지난 2년 반 동안 안전광산 프로그램을 전개해 왔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한 요소들을 발굴하고 그것을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는 것이 이제 안전광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안전에 보건과 건강까지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건강해지는 그런 광산을 만들자. 이게 이제 안전광산의 핵심 내용으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광산 구민들 걷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시켜 볼 계획입니다. 이런 걷기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진하고 그를 통해서 또 사람 간의 교류와 어떤 연대가 더 심화되는 그런 광산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지막 환경 문제는 코로나도 결국은 기후 위기에 기인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널리 발전시키고 또 보급시키는 그런 사업, 그리고 자원 순환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의 어떤 습관들을 널리 확대하는 것, 그리고 작년에 지정된 장록습지를 잘 가꿔서 시민들한테 환경의 중요성을 교육하고 느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이렇게 행복, 경제, 안전, 환경 네 가지 방향에서 광산 구정을 이끌 계획입니다. 그동안 광산구는 자치와 복지의 아주 선진적인 자치도시였습니다. 자치와 복지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든든한 경제적 토대가 필요합니다. 민선 7기 광산구를 열면서 경제도시 광산을 주장했던 이유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또 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정책을 민선 7기 광산구 경제정책의 기조로 했습니다. 이런 정책을 민간의 감각으로 지원하는 것이, 즉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했고,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기업 주치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아마도 전국의 기초지방정부로서는 전국 최초로 이런 시도를 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기관의 탄생이었습니다. 모든 일자리 지원 사업을 모아서 그 관내 중소상공인들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업들에게 이제 새로운 신규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신규 채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있는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이럴 수는 있죠. 이제 근로자들과 합의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제 사업주가 이걸 손 놓고 있어 버리면 직원들은 그때부터 약간 이제 불안해지고 의구심을 갖죠. 내 임금을 떼먹을까 봐. 매일 일은 하고 있는데. 그렇죠. 차라리 여기에 대한 지불각서나 이런 것들을 합의서를 써주는 게 좋아요. 두루누리 사업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사에서 지금 내고 있는 사대보험에 대한 부담감도 솔직히 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 신청을 안 했어요. 근데 오늘 이 기업주치센터에 와서 그런 정보를 듣게 돼서 큰 성과예요.
네, 광산구 기업주치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선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담비아도 같은 우체국 쇼핑몰 입점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특허 출원과 상표권 등록에도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저희의 가장 큰 당면한 그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생산 라인의 어떤 구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스마트 광주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그 스마트 공장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지원 대상이 돼서 올 6, 7월 정도에 스마트 공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장님, 네. 여기서 장사하시면서 저희 기업 주치센터에 컨설팅 하실 내용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 좀 자리에 앉아서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얘기도 듣고 네. 저희가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안내해 드릴게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컨설팅을 받고 싶고 네. 받아서 이렇게 새로운 메뉴를 만들 수만 있다면 네,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네. 여기 우리 사장님 그 레스토랑하고 네, 그 MOU 체결을 해서 네. 가족 회사도 같이 하고 아이, 그 다음에는 제가 직접 이제 그때는 요리를 직접 네. 이렇게 선보여서 네. 기술 지도를 하고요. 이제 저희가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상표 노후화로 상표가 오래돼서 상표 노후화로 상표 리뉴얼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네네. 디자인 개발을 신청했습니다. 8년 동안이면 좀 네. 바꿀 때가 됐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네. 코로나19로 비대면이 강조되면서 네. 배달 음식을 좀 확대시키고 싶어서 네. 신청을 했는데요. 네. 제가 신청서를 처음에 네. 봤을 때 네. 좀 오래됐다 그죠. 싶었습니다. 예. 바꾸고 싶었는데 그 네네. 디자인이라는 게 네. 금액도 크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엄두를 못 내다 이번에 지원을 받아서 바꾸게 네. 되었습니다. 적기에 신청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세계 특허를 국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 세계 최초로 물에 들어가도 방수되는 버클의 안전벨트거든요. 주로 농기구에 많이 쓰는데 오픈되어 있는 차량에 오물이 튄다든지 그다음에 이슬이 맺힌다든지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불량이 나는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수 버클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일본으로 100% 수출되고 유럽이나 미국, 호주로 수출되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세계 최초의 상품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총 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 이미 지원 사업이 종료된 관계로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시면 내년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특허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컨설팅까지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으므로 주저없이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만두류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도매보다는 소매 위주로 그리고 이렇게 유통업체보다는 소비자들의 직접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도 이익을 주고 저희도 수익을 남기고 이런 구조를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 온라인 판매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광산구 기업주치센터에서 그래도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네, 많은 이점 도움을 주셨는데 우선은 바쁘신데도 저희 상품 제가 이렇게 좀 컨설팅 부탁드리는 게 또 컨설팅도 해주시고 우체국 그 담당자분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담당자분이 뭐 제품에 대한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분도 소개시켜주고 이제 그런 많은 지도 점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매출이 조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전혀 없더라고요.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듣고 도움 신청을 해봤는데 매출이 많다는 그 이유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되든 안 되든 이제 다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매출이 30-40% 줄었다 하면은 거의 뭐 숨이 턱 막히죠.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포장 영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배달을 배달 할 수 가능하죠. 있었으면 좋겠는데 매출 떨어진 부분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테이크아웃 플러스 그다음에 배달을 같이 함께 가면 좋고요. 지금은 용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기존에 있는 용기에
배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올해 호남대 링크 사업단에서는 이렇게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지금 포장 용기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우리 광산구의 이제 기업주치센터와 호남대 링크 사업단이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우리 안심식당 배달 포장 관련된 컨설팅 메뉴랄지 또는 포장 방금 말씀하신 용기랄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좀 더 힘을 내서 새로운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힘껏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분들의 점심 식사, 학생분들의 식사 또는 많은 종교인들이 종교 생활 이후에 식사를 하는 것들이 주 고객이 되고 매출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국가적으로 영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관계로 이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진짜 우리 사장님들께는 엄청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매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현실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는 새로운 경영 방식 그리고 새로운 판매 방식을 촉진해서 새로운 매출을 일으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소비 형태가 바뀌고 다른 판매 방식을 많이 고민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이제 막연히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떤 판매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나요? 어플, 휴대폰 어플이나 스마트폰 어플이나 웹을 통한 주문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에게도 불편함이 없이 포장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드리는 여기 표에서와 같이 이러한 어플뿐만이 아니라 전화에 주문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 4월 8일이죠. 광산구에 이런 비상 경제 상황에 경제 주체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시민단체, 관, 또 대학까지 총망라해서 비상 경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이름이 광산 경제 백신 회의이고요. 이 광산 경제 백신 회의가 다양한 처방을 내놨습니다. 12가지 처방이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맥락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지역의 지역 소매 금융을 하고 있는 신협 새마을금고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한테 무담보, 무보증으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나중에 평가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들 또한 여기에 방관하지 않고 경비를 아끼고 또 출장비를 명목을 바꿔서 지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실제 직접적인 지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여름 손님은 오지 않지만 그래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는 그런 상인들이 비싼 전기료 물면서 냉방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상인들한테 냉방비 지원 사업도 해본 바가 있고요. 또 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체국에 광산구 브랜드관을 만들어서 상품을 판매하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 드렸던 것도 굉장히 인상 깊은 사업이었고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었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지금 또 제조업자들께서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판로를 못하고 있고 농민들은 급식이 중단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교 급식에 공급되는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쌀이나 뭐 이런 야채, 첨가도 마찬가지지만 가공식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판매를 해볼까.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응원하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 이제 친환경 광산 로컬마켓을 열었는데요. 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광산 친환경 로컬마켓이 열렸습니다. 저기서 사셔야 되거든요. A세트 하나 주세요. 예. A세트 하나요? 네. 요거 주면 되죠? 네. 어디 실어드릴까요? 뒷좌석? 뒤에 뚫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곡시장에서 커피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올해 2월에 매장을 오픈했는데 한참 코로나로 어려울 때 매장을 오픈하다 보니까 손님분들 만나 뵙기도 어렵고 매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 찾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5월부터 정확하게는 판매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희 이런 작은 드립백 한 팩이지만 대략 어제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는 1,200개 정도 판매가 늘어났더라고요. 예, 지금 굉장히 매출 증대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졸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상황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제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변변치 않았는데 이제 우연히 광산구 기업주치센터라는 곳을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취업을 지금 성공하여서 근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메뉴나 이제 홍보 컨설팅 같은 반찬이 매일매일 바뀌다 보니까 고객님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 대신 그 메인 메뉴적인 부분에서는 사전에 저희가 또 이렇게 포스 매출을 2달 동안 매출을 보니 뭐 구이 같은 경우는 2달 동안 거의 한 3개에서 4개밖에 안 나갔기 때문에 반찬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메인 메뉴를 조금 손 보시고 안 나가는 거 위주로 해서 좀 메뉴를 내리고 대신 뭐 새로운 메뉴를 개발을 해서 한두 가지만 첨가한다고. 청년 실업에 거의 빙하기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취업에 많은 애로점을 겪고 있을 텐데 저희와 같은 지원 조직에 문을 두드려서 도움을 요청해 본다면 또 그리고 본인들한테 잘 맞는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책 연결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위축되어 있지 마시고 활기차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백신이 접종되기 때문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코로나의 극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는 것,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장님들을 재기시키는 것이 코로나 극복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의 기준일 것 같습니다. 이래서 2가지 정도의 방향을 잡습니다.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장님들 다시 서게 만드는 그런 지원 활동입니다. 사장님 다시 서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장님한테는 폐업을 덜 손해보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리고 약간만 어떤 자금 지원이나 융자가 필요한 사장님이라면은 사장님 다시 서기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2천만 원까지 자부담, 이자 부담은 1% 정도의 이 대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특례 보증을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에서 좀 극복하고 또 빠져나오는 그런 것을 돕겠다는 것이 2021년도 소상공인 지원 정책입니다. 사장님 다시 서기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자영업 사이다데이입니다. 자영업 사이다데이는 사장님 이제 다시 시작해요의 줄임말로 광산구 사장님들을 위한 원스톱 컨설팅인데요. 금융, 세무, 노무, 자금, 마케팅 등 6개 분야 상담을 한 공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보신 분들, 어려움에 겪으신 분들은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한 7년 동안 이렇게 자주 다니던 아구찜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의 사장님이 며칠 전에 제가 갔더니 일주일 있다가 문을 닫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사도 꽤 됐던 식당입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또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 이야기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여기 참가하신 분들에게 희망이 조금이라도 뭔가 희망이 되거나 보탬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앞으로도 저와 함께 멘토링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백필선이고요. 흑석동 상가 번영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널방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폐업 쪽도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저희 또 회원들은 너무나 이런 상담을 회계 상담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성황리에 끝난 자영업 사이다데이. 다양한 상담과 지원은 행사가 끝나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중 사이다데이에 가장 큰 호응을 얻었던 건 금리 1%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희망대출이었습니다.
구에서 이자를 대책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이렇게 지금 많이 오셨어요. 다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작은 어떤 크지 않지만 작은 도움이 자영업자들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의회에서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는 역할을 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기 시기이기 때문에 의회도 집행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실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만 그 일정을 제치고 오늘 자리에 함께해서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심적인 고통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 더 눈으로 지켜보려고 직접 와봤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집중 호우 피해까지 유례없는 재난에 상심한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난 3월, 5월, 10월 총 3차례에 걸쳐 광산구가 제출한 9,754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처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많아 행정 사각이 발생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정례 기간 중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광산구 구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산구에 자체적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질병관리청과 광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확립하고 의원들과 방역활동을 전개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회의 가장 큰 역할은 광산구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조례를 만들어 광산구 행정이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합니다. 제8대 광산구의회는 그동안 지역 상품 구매 활성화 정책 토론회, 제로페이, 사용자 할인 조례안 등을 마련하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더 실효성 있는 정책과 대안 제시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일인 의회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경제 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포스트 코로나 경제대책 관련 논의들도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작년 2월 달 그리고 8월 달 그리고 올 겨울 3번의 코로나 위기를 우리는 여러분들한테 피해를 감내하고 감수해라고 요구했습니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한다거나 5명 이상 식당에 못 오게 하거나 커피숍을 문 닫게 하거나 참 모진 고통을 여러분들한테 감내시켰습니다. 시민들 또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절제와 인내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위기들 다 극복했던 그 기조에는 여러분들의 연대와 협력 그리고 공동체를 지키겠다는 그런 헌신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 방역도 가능했었고 경제 방역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백신 처방이 된다면 이제 코로나를 종식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고 예상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기 일상으로 회복되는 그런 세상을 그려보면서 오늘 위기 같이 견뎌내겠습니다. 그리고 광산구 행정이 여러분들의 어려운 처지 외면하지 않고 앞장서서 돕는 다양한 방안들 마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